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되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퇴사 전에는 분명 내 가게, 내 사업이라는 달콤한 상상만 가득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시작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회사 생활 10년 차쯤 딱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승진은 막히고 연봉은 정체되고 후배들은 자꾸 올라오고 그럼 이때 머릿속에 딱 하나 생각이 떠오르죠. 나도 이제 내 사업 해볼까?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눈에 띄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치킨집입니다. 왜 하필 치킨집일까요? 첫째, 진입장벽이 낮아 보입니다. 요리 경험 없어도 본사에서 다 가르쳐준다고 하니까요. 둘째, 한국 사람들 치킨 엄청 좋아하잖아요. 수요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에 화려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1천만 원 이상 가능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5천만 원 들고 은행 대출 5천만 원 받아서 총 1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모든 게 장밋빛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가게 오픈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상 못한 비용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주방 설비 업그레이드, 간판 추가 설치비, 개업 행사 비용까지 본사에서 처음 말한 1억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1억 3천 정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미 예산이 터진 상태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달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본사 설명회에서 들었던 월 매출 3천만 원, 실제로는 1,500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본사가 제시한 매출은 최상위 5% 가게 기준이거나 오픈 초기 이벤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숫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게 근처에 이미 똑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3곳이나 더 있다는 걸 오픈하고 나서야 알게 되죠.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숫자가 많을수록 로열티 수익이 늘어나니까 상권 겹치는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이제 매출은 낮은데 고정비는 어떨까요? 월세가 200만 원, 인건비가 30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로열티 및 기타 비용 200만 원, 총 1200만 원이 매달 무조건 나갑니다. 매출이 1500만 원인데 고정비가 1200만 원이면 남는 돈은 고작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비 고장 나면 수리비, 배달 오토바이 유지비, 카드 수수료까지 빠지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벌이가 훨씬 적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포기하고 문 닫을까? 아니면 버티면서 개선해볼까? 대부분은 일단 버팁니다. 이미 1억 넘게 투자했는데 몇 달 만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하루 16시간 노동이 시작되죠. 주말? 없습니다. 명절? 오히려 더 바쁩니다. 아프면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본인이 뛰어야 하고 배달기사 안 오면 본인이 배달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면 몸이 확실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만성 피로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아이들 학교 행사 못 갑니다. 배우자와 데이트 언제 해요? 가족들은 처음엔 이해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매출을 올리면 되잖아.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출 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배달앱 광고를 돌리면 광고비만 수십만 원 나가고 실제 매출 증가는 미미합니다. 할인 쿠폰을 뿌리면 주문은 늘어나지만 마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도 프랜차이즈는 본사 레시피를 무조건 따라야 하니까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직원을 한 명씩 줄이고 본인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그럼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몸은 더 망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 이제 진짜 한계가 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밀리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하고 재료비, 결제도 지연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등급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리는 결정이 폐업입니다. 폐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상복구비 1,000만 원, 밀린 월세 정리, 본사 위약금까지 처음 투자한 1억은 거의 날아가고 빚만 3천만 원 정도 고스란히 남게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자영업 하느라 3년이 지나면 이미 40대 중반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력 단절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예전처럼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게 택배기사, 대리운전 이런 일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성공 사례만 보여주고 실패 사례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가맹점주들의 평균 수익, 폐업률, 실제 운영 난이도 이런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죠. 두 번째 이유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이미 1억을 투자했으니 지금 그만두면 손해라는 심리 때문에 계속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빨리 손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신입니다.
회사에서 10년 일했으니 자영업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와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치킨집은 무조건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성공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자본금이 있습니다. 최소 2억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 초기 적자를 버틸 수 있죠. 둘째,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합니다. 유동인구, 경쟁업체, 배달 수요 이런 걸 최소 3개월 이상 조사합니다. 셋째, 직접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치킨집에서 최소 6개월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시작합니다. 넷째,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시작하면 중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명확한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손익분기점 못 넘으면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기준을 씁니다. 이 5가지가 없다면 솔직히 시작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회사 생활이 힘들 때 대안은 뭘까요? 첫째,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지금 회사가 문제인 거지 회사 생활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부업부터 시작해보세요. 퇴사하고 올인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셋째, 프리랜서를 고려해보세요. 자영업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고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수익을 만들어보세요. 퇴직금을 창업자금이 아니라 배당 자산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섯째, 교육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으로 커리어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가 치킨집 사장보다는 훨씬 안전한 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영업은 로망이 아니라 냉정한 사업입니다. 내 가게, 내 간판. 이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철저한 계산, 냉정한 분석, 명확한 기준, 이게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 날리고 빚까지 지면 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치킨집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한 달만 시간을 갖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빼놓고 시작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